포물체 궤적부터 먼저 봅시다. 포물체 궤적을 구하기라는 것은, 궤적은 이제 트러젝토리 또는 패스라고 번역하고, 어떤 뜻이냐면 앞에서 구한 xt, yt 그 정보로부터 시간 t를 소거해서 xy만의 함수로 표현하는 거죠. xy로 표시하면은 x축에 대해서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xy 그래프에서 이 물체가 이동하는 궤적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포물체 운동의 경우에 수평 운동은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x방향 거리가 곧 시간에 비례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등속도로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하면서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구나 이런 걸 상상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죠. 하여튼 먼저 시간을 소거하려면 1번식에서 x는 x0 더하기 v0 xt였는데 그걸 뒤집어서 타임은 v0 x분의 x 빼기 x0, 처음 위치에서부터 늘어난 거리를 x방향 등속도니까 그 속도 나눠주면 시간 변수가 나오고, 그 시간 변수를 y 그래프의 요 타임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y가 y0 더하기 해가지고 x의 1차식, x의 2차식 이런 식으로 2번식이 이와 같이 바뀌겠죠. 그래서 v0 x분의 v0 y, x방향 초기 속도분의 y방향 초기 속도인데, 이게 이제 계산하면 탄젠트 세타 제로가 될 거고, x방향 초기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 제로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뭐 자세히 안 봐도 y가 x의 2차식, 우변 x의 2차식이고 y 좌변은 y니까 그다음 2차식의 개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위로 볼록 아래로 오목 이렇게 된 방정식이라는 거 알고, x0를 딱 넣어보면 x0가 들어갔을 때 y0고, 그죠? x0일 때 y0고, 뭐 그렇게 되게 됐어요. 초기 위치 x0, y0을 지나고 이렇게 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이고, 좀 어렵게 구하는 방법, 쓸데없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굳이 구할 필요 없어. 쓸데없이 어렵게 구하는 방법은 방정식에서부터 시간 t를 소거해서 방정식을 푼 다음에 지금 거기 타임을 대입했는데, 아예 방정식을 타임 파트는 아예 안 풀고 x와 y에 대해서만 또는 필요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만 풀어가지고 결국 얻는 이런 방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냥 데모로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리학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식의 연산들도 하게 돼요. 1학년 때는 많이 하지 않는데 2, 3, 4학년 때부터는 이런 짓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은 낯설고 처음 보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져야 되니까, 물리 할 거니까. 물리 안 할 거면 상관없어. 물리 할 거면 이쪽까지만 해. 공대 애들은 여기까지만 가르쳐요. 물리 앞으로 할 거면은 이런 것도 필요하면 해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방정식에서부터 시간을 소거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x방향은 x방향 속도가 이제 등속이니까, vx가 vx0니까, 근데 vx가 dx dt죠. 그걸 정의로 하나 써놓고, y방향 속도, 이거 잘못 써줬죠?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시간 미분이겠지. y방향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y방향 가속도니까 그게 마이너스 g잖아요. 이 두 방정식에서 이 dt, 분모가 이렇게 dt인데 요 두 방정식을 서로 나눠버리면 타임이 소거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쪼개서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도 이걸 두 개 바로 나눠도 되겠죠? 그냥 바로 나눌게요. 이걸 둘 나누면 dvy, 아래쪽에서 위쪽을 나누면 dvy 나누기 dx가 좌변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g에서 vx0 나눈 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는 vy를 x에 대해서 방정식을 쓴 거라서 뭐 1차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뭐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그냥 적분하면 끝이에요. 한번 적분하면 끝이라서 적분합시다. vy 좌변으로 보내고 dx나 나머지 우변으로 보내고, 초기값이 v0y, 나중값 vy, x는 초기값이 x0, 나중값 x에서 적분하면 되겠죠. 좌변은 vy 빼기 vy0가 되고, 우변은 뭐 x 빼기 x0를 비례하는 이런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우리가 y를 구하는 게 목적, 그 y방향 속도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궤적을 구해야 되니까 다시 y까지 가야 돼요. y는 지금 vy로 지금 좌변에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y로 끄집어내야 되겠죠. vy는 다시 dy dt고,
그리고 여기 여기 분모에 있는 요 t, dt는 여기 어디 있죠? dt는 x의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 dt를 v0x 나누기 dx로 이렇게 바꾼 거죠. dt분의 1은 v0x 나누기 dx. 뒤집으면, 그죠? dt분의 1은 v0x 나누기 dx니까 그걸로 바꾸면 이 타임 변수를 x 변수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좌변을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v0 넘기고 적었어요. 1차 미분방정식 형태로 dy dx는 넘어갔으니까 v0x분의 이거죠. v0y 빼기 v0x의 제곱분의 g x 빼기 x0 이렇게 됐어요. 우변 x의 1차식 나머지는 다 상수들이고 좌변은 dy dx니까 이거 넘기고 적분하면 끝이죠. 적분하면은 y는 y0 이 상수항 그 적분 상수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걸 1차식이니까 2차식 됐죠? 적분 똑같아요. 같은 결과예요. 여기 얘랑 얘랑 같잖아. 괜히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이게 훨씬 빠르고 기억하기 좋고 좀 더 이제 수학 레벨이 올라간 거지. 수학 레벨이 올라갔는데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시간을 처음에부터 소고해서 뭐 귀찮게 시간을 풀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한 것뿐이니까 시간을 풀고 소고하는 저는 이쪽을 이제 추천하고요. 한번 보여준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포물선 궤적인 걸 알았는데 포물선 궤적인데 이제 농구 슈터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초기 위치 높이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던진 이런 형태인데 그거보다는 땅바닥에서부터 하는 게 무조건 쉽겠죠. x0, y0가 원점이고 최초의 타임 제로도 귀찮게 막 끌고 다니지 않고 0으로 놔버리면은 이게 훨씬 쉬워요. 이렇게 하면 원점에서 출발한 포물선이니까 좌우 대칭에다가 아주 깔끔하단 말이에요. 일단 수평 도달거리부터 구해봅시다. 이런 패턴인데 이 레인지 또는 하이트, 최고점의 하이트, 어디까지 날아가는가 이런 게 이제 티피컬한 퀘스천들이에요. 가장 엘리먼트리한 퀘스천. 이걸 해결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최고점과 요 레인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TH라고 하고 여기까지 가는 시간을 TR이라고 하면 수평 운동은 등속 운동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수평 운동 등속 운동이니까 여기까지 가는 시간과 여기까지 가는 시간은 정확하게 비례해요. 그래서 최고점에 간 시간의 2배를 곱하면 레인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되니까 거기다가 초기 속도만 곱해버리면 레인지가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그래프의 모양으로부터 이 y가 제로인 점이 두 군데 있다. 0과 요 r, 요 두 군데서 있다. 포물선의 기본 특징으로부터 구하는 것 방법이 되겠죠. y는 시간에 대한 2차식으로 우리가 2번씩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y equal 0 투입하고 그때의 타임이 곧 tr이거나 t0다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이 방정이 만족되려면 타임이 0이거나 또는 타임이 이거야 되는데 이게 곧 레인지에 도달하는 타임 tr이 되겠고 그때 y가 0가 되니까 이게 이제 tr이죠. 그 tr이란 타임에다가 vx는 vx0고요. 그걸 곱하면 똑같은 답이 나오게 돼요. 이 레인지인데 보면 이 함수가 sin 2세타예요. 보면 여기 2 sin 세타 코사인 세타 이게 sin 2세타잖아. sin 2배각 공식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sin 함수 하나로 묶어주면 저기 sin 하나 2세타가 들어가는데 sin 2세타라는 게 단순한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그게 1이 되는 상황은 내부가 이게 최대가 되려면은 이게 1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1일 때 최대인데 그죠? 그러면 2세타가 그때 얼마야? 2세타가 이게 2분의 파이죠? 다시 말하면 세타 제로는 4분의 파이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45도 때 레인지가 최대가 된다. 뭐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공 던질 때 또 야구공 같은 거 던질 때 이제 45도로 던진다고 그러는데 약간 틀려요. 왜냐하면 공을 땅바닥에서 우리가 던지는 게 아니라 뭐 팔 들고 이렇게 던지기 때문에 보통 한 2m 높이에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아가는 거리가 뭐 200m나 2km면은 뭐 에러가 1%밖에 안 나기 때문에 별 문제 없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멀리 못 던지거든. 야구공 던져봐야 100m 못 던져요. 100m 던지면 프로야구 선수 하여튼 직업의 길로 가야 돼.
팔이 훌륭한 친구니까. 보통 사람 던지면은 30m도 못 던져. 이건 유니버설해요. 지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달에서 던져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던져도 마찬가지겠어요. 포사 운동은 에브리어에 있으니까 45도가 옵티멈이다. 여기선 물론 땅바닥에서 던지는 걸 기준으로 한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높이도 물어볼 수 있겠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건 좀 전에 구한 이 TH 최고점의 시간. 최고점 시간은 요 VT 그래프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VT 그래프가 Y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고 그때 원점 제로를 통과하는 점의 이 타임이 최고점의 타임이니까 Y 방향 속도가 처음에 위로 가다가 아래로 가는 Y 방향 속도가 제로가 되는 점이 최고점이잖아. 이게 가장 쉬운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잖아. 이게 직선 이게 제일 쉽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그 타임 G분의 V0가 이제 TH고 그걸 Y 방향 시간의 YT 그래프의 시간 자리에다 투입을 하면은 간단히 2G분의 V0 사인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제로가 되는데 이 함수는 사인 세타가 1일 때 다시 말하면 세타가 90도일 때 이제 최대가 되죠. 그러니까 위로 높이 던지려면 무조건 위로 던져야 된다는 거지. 딴 각도로 던져서 위로 갈 리가 없잖아. 괜히 에너지가 딴 방향으로 분산되는 거니까. X방향으로 분산되는 거니까. X방향으로 멀리 던지고 싶으면 X방향으로만 던지면 안 되죠. 땅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적당히 띄워줘야 되는 거고. X방향으로 멀리 던지고 싶으면 45도로 던져야 되고 H를 높게 하고 싶으면 무조건 위로 던져야지. 그죠? H 오버 R의 레이쇼는 각각 구한 답 여기 R, H 있으니까 그걸 서로 나누면 되죠. 나누면 4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제로가 되는데 탄젠트 세타라는 게 이제 45도 때 1이잖아요. 그러니까 45도로 던지면 이게 4분의 1이 된다 이 말이죠. H가 4분의 1R. 그러니까 45도로 던지면 내가 100m를 던지고 싶으면 높이로는 25m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레인지의 4분의 1 정도의 높이가 올라가는 게 최적이다 이런 거죠. 최적. 오케이. 그래서 이제 포사 운동은 본문에 있는 말은 대략 이 정도고 이제 본문에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풀어봐야만 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참고로 이 포물선 관련한 포물체 운동 관련한 거는 항상 시험에 나오고 이게 제일 쉬운 문제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응용이 돼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돼. 예?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자신감의 원천이 될 거니까. 자, 원운동. 원운동도 2차원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운동이죠. 1차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운동인데 X방향도 가속도가 있고 Y방향도 가속도가 있는 그런 특별한 운동이에요. 아주 특별한 2차원 운동인데 여기서 원운동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속력이 일정한 그러니까 돌고 있는 이 회전하는 속도가 일정한 등속 원운동만 본문에 나와 있어요. 등속 원운동 말고 다른 원운동도 있냐? 있죠. 비등속 원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훨씬 어려워지는데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전 운동 파트를 본격적으로 배우다 보면은 나와요.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처음 배우는데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 그래서 좀 쉽게 되게 쉬운 버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나중 가면 이제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원운동도 금방 나옵니다. 하여튼 등속력 원운동 빼서 줄여서 등속 원운동 유니폼 서큘러 모션이고요. 특징은 반지름이 일정하고 속력도 일정하고 가속도의 크기도 일정해요. 모든 게 다 일정한데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바뀌어요. 매 순간 그 원점에서 이 물체 전피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화살표 벡터 R로 나타내면은 속도 벡터 방향 그거의 직각인 방향 V 벡터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V 벡터가 또 변화했는데 이 방향으로 변하니까 가속도 벡터 방향은 마이너스 R 방향이 돼요. 그래서 R 벡터와 속도 벡터 V가 직각이고 V 벡터와 다시 가속도 벡터가 또 직각이어서 R 벡터하고 가속도 벡터는 서로 반대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릴레이션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수식으로는 이제 벡터 성분분해한 형태에서 한 칸 한 칸 미분해 보면은 금방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책에도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해요. 약간 제가 추가한 건 있지만 책에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위치 벡터 R을 X, I, Y, J, X 성분, Y 성분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 이제 폴라 코디네이터를 쓰는 거죠. R 세타를 사용하는 X축에서의 각도가 세타, 반지름이 R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폴라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직교좌표가 XY 대신에 R 세타 쓴다고 해서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라고 하는데 폴라 코디네이트, R 세타를 쓰면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폴라 코디네이트 형태로 쓴 거예요. 정확하게 코디네이트 폴라로 바꾼 건 아니고요. 좌표 이 유닛 벡터까지 바꾸면 진정한 극좌표가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 산수 수준이 좀 저기 개미보다 약간 키가 큰 수준이기 때문에 대학교 기준으로는 저기 밑에 있어요. 공부해야 할 게 많아. 여러분들이 역학 2학년 되면 역학을 배울 텐데 거의 동시에 수리물리 1, 2를 2학년 때 배우게 돼요. 그거 뭐 나중에 하거나 제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큰일 나니까 2학년 되면 수리물리 1, 2를 꼭 제때 다 듣도록 하세요. 그걸 듣고 역학 전자기 2학년 때가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데 어떻게 보면 산수를 엄청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지금 제가 칠판에 쓰거나 보여주는 수식 중에서 조금 낯설거나 그런 것들은 그때 가면 이제 그것들에 다 이게 걸음이 될 판이지. 내가 지금 뿌리고 있는 이게 나중에 걸음이 될 거야. 썩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여튼 일단 뿌려볼게요. 나중에 좌표 벡터도 다 R 벡터, 세타 벡터 이런 걸로 막 나오게 될 거야. 지금은 아직은 1학년이니까 거기까지 들이밀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변하는 게 R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변하는 건 결국 세타밖에 없다. 왜냐하면 X, Y로 하면은 불리하단 말이에요. X도 변하고 Y도 변하니까 정신이 사나워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R과 세타를 표시하면 R은 변하지 않고 세타만 변한다. 그러니까 순순히 이게 전피가 이렇게 빙 돌 때 도대체 뭐만 변하는가? 딱 하나만 변한다면 각도만 변하는 거다. 각도는 다시 시간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등속이니까 선형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한 바퀴 돌 때 시간이 얼마냐? 그 주기라고 하고 라지 t. 한 바퀴는 각도로 라디안으로 2파이니까 2파이를 라지 t로 나눈 거를 각 속도라고 해요. 앵귤러 벨로시티. 단위는 라디안 퍼 섹이에요. 이걸 2파이 f로도 쓰죠. t분의 1을 주파수 f. 자, 이렇게 일단 표시하고 이거를 이제 미분해 봅시다. 이걸 시간에서 미분하면 속도 벡터가 되겠죠? 이게 뭐 미분이 별게 없으니까 성분별로 미분하면 돼요. X 성분 미분하고 Y 성분 미분하고. X 성분 미분했어요. 자, 봅시다. 여기 코사인이 있었네. 근데 코사인이 세타인데 사실은 이게 시간의 함수죠. 이거를 시간에서 미분한다. 이런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게 바깥에 미분한 거, 그 다음에 d 세타 dt. 이런 식으로 미분해야 되죠.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거잖아. 함수의 함수. 합성함수의 미분. 바깥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 다시 미분하고. 합성함수의 미분법 쓴 거예요. 바깥쪽에 코사인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 안쪽에 있는 세타가 다시 시간의 함수니까 d 세타 dt. 근데 d 세타 dt. 세타는 타임에 대해서 선형함수니까 그냥 오메가죠. 미분하면 오메가. 여기도 사인, r 사인에 미분하니까 코사인 되고 d 세타 dt는 오메가. 정리하면 마이너스 r 오메가 사인 x 성분, r 오메가 코사인 y 성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좀 모르겠지만 xy로 다시 바꿔놓으면 좀 아는 것 같아요. 이 r 사인 이게 y잖아요. y고 r 코사인 x잖아. x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yi 더하기 오메가 xj 이런 꼴이 되는데 이거는 앞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벡터의 외적을 사용한다면 어떤 오메가 벡터라는 벡터와 r 벡터를 외적한 오메가 크로스 r 형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오메가가 k 방향이 되어야만 돼요. 오메가 k.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오메가가 회전축 벡터. 이게 돌고 있는데 오른손만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기타 등등 손가락이 회전 방향이면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제 회전축 방향이 되는데 요렇게 돈다. 그래서 요 방향이 x, y, z. k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회전축 방향이
각속도 벡터의 방향이 되고 오메가 크로스 R 하면 얻어져요. 이렇게 하는 노테이션은 지금은 되게 낯설지만 나중에 회전운동 배우고 나면 그때는 이제 맨날 등장해. 2학년 이상이 되면 이거 맨날 하게 돼. 속도 벡터 이제 구했고 성분별로 다 구했으니까 구했고 속도 벡터 크기를 구하면 일정하다고 했는데 과연 일정한지 봅시다. 크기 구하면 이게 x성분의 제곱, y성분의 제곱인데 사인이고 코사인이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1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붙는 r 오메가가 그냥 툴렁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r 오메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v는 r 오메가 이것도 외워두는 게 필요하지만 오메가는 r분의 v 이런 형태로도 외워두는 게 좋아요. 원운동일 때, 등속 원운동일 때. 자, 가속도는 이 속도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 있는 r 사인 얘를 미분하면 돼.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d 세타 dt.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d 세타 dt. 그래서 계산을 원하면 x성분은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코사인, y성분은 r 오메가 제곱 사인의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도 xy로 바꾸면은 r 코사인 있으니까 이게 x니까 x, r 사인 있으니까 얘도 y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결국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다가 r 벡터 곱한 형태네. 가속도 벡터가 r 벡터랑 서로 반대 방향이구나. 계수가 오메가 제곱이구나.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메가 크로스 v 형태로 써도 돼요. 앞에 제가 그건 생략해 놨는데 이 앞에 v가 오메가 크로스 r이었잖아. 이것도 다시 정리해 보면 오메가 크로스 v 형태예요. 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바로 할 수 있죠. 오메가 제곱 있고 r의 크기. 오메가 제곱 r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 r분의 v였으니까 r분의 v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왜냐? 왜 외우라고 하냐? 잘 안 외워지거든. 처음에 한 사람은 이거 잘 안 외워져요. 이 분수식이야. 내가 외우기 힘들다고 말하는 분수식인데 얘는 다르게 외우기 힘들어. 이걸 외우면 좀 돼. 문제는 오메가야. 그래서 이게 좀 더 쉬워요. r분의 v 제곱. 구심가속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외우는 게 좋죠. 구심가속도의 크기다. 자, 요것도 외워야 돼요.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이거 외워야 돼요. 중간에 쓱 지나갔잖아. 여기 썼죠? 오메가 t분의 2파이. 칠판에 지나갔으니까 뭐 지나가나 보지. 뭐 글씨가 100개 써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다 동등하지 않아. 나머지는 요거 둘이 이게 넘버 1, 2야. 원운동에서 이거 두 개를 외우고 있으면 못 풀 문제가 내 생각엔 없어. 이거 외우는 방법은 되게 쉬운 방법들이 많아. 한 바퀴 도는데 각속도가 오메가다. 이제 원의 둘레가 2파이 r인데 속도 v로 돈다. 이게 외우면 되게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면 돼. 그냥 무작정 요 기호를 그냥 제목도 없이 막 외우면은 그거는 뭐 한 이틀 가겠지. 한 이틀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위치 변위 가속도의 단위 벡터를 구해볼 수 있어요. 위치 방향, r 방향, v 방향, a 방향 구하면은 r 방향은 코사인 세타 i, 사인 세타 j 이렇게 되고 속도 방향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i, 코사인 세타 j 가속도 방향은 마이너스 r 방향이 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죄다 세타의 함수라는 거죠. 공통점은 각도의 함수라는 거예요. 각도의 함수라는 거는 변한다는 뜻이죠. 각도에 따라 방향이 바뀐다. I 방향, J 방향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I 방향, J 방향은 공간에 고정된 방향인데 R 방향, 이게 R 방향인데 얘는 좀 전피가 돌아가가지고 여기쯤 가 있으면 R 방향이 좀 있다면 J 방향이랑 같아질 수 있어요. 속도 벡터 방향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변하는 단위 벡터들이에요. 단위 벡터긴 한데 변해. 네? 기억해야 돼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얘들이 변하는 놈이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 속도 벡터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것을 미분을 전혀 쓰지 않고도 유도를 할 수 있어요. 미분도 못하면 이제 할 수는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 x가 r 코사인 세타고 y가 r 사인 세타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속도 벡터가 r 벡터보다 90도 더 돌아가 있다. 그래서 오른손만 사용하니까 오른손 기준으로 90도 더. 예를 들어서 전피가 x축에 있다고 하면은 r 벡터는 이렇게 될 텐데 속도 벡터는 그때 탄젠셜 방향이니까 이게
직각 방향이니까 각도로 말하면 이걸 돌려서 어떤 세타 방향이라고 한다면 속도는 세타보다 90도 더 돌아간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돌아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극좌표로 쓰면은 크기는 V고 각도가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인 점에 있는 어떤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코사인 안에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인 안에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고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코사인이기 때문에 저기서 쭉 여기 있던 거에 뭐 약간 앞에 개수만 다르지 크기만 좀 다르지 V가 R오메가라는 것만 모르지 기본적으로 각도 파트는 다 구해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A 벡터도 V 벡터보다 90도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이 그림은 이제 속도 벡터 공간인데 속도 벡터도 원을 그리거든요. R 벡터도 원을 그리지만 여기서 움직이는 속도 벡터만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한 점에서 출발해서 그리면은 이게 원을 그리게 돼 있어요. 속도 벡터도 이와 같이 원을 그리는데 속도 벡터의 원 위에서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는 또 직각 방향이거든. 가속도 벡터는 속도 벡터가 변하는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 기준으로 보면 왼쪽. 그래서 90도 더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 벡터가 R 벡터보다 90도 돌아가 있는데 A 벡터는 거기서 다시 90도 돌아갔으니까 여기서부터 R 벡터에서부터 출발하면 가속도 벡터는 180도 돌아간 거죠. 그래서 파이만큼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간단히 계산이 돼요. 그래서 방향은 끝나고 크기는 이제 R 벡터의 원과 V 벡터의 원의 둘레의 길이 그리고 한 바퀴 돌 때 한 주기다. 그 릴레이션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R1 위치 벡터의 원은 보면 이게 둘레가 2πr이잖아요. 2πr이 둘레고 도는 속도가 V니까 V분의 2πr이 시간 T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V가 나오죠. V는 T분의 2πr이고 T분의 2π가 오메가니까 R오메가. 자, 그 다음에 V의 원, 속도 벡터의 원은 한 바퀴 돌면 2πV라는 둘레를 갖겠죠. 2πV 둘레고 그 V의 원을 도는 속도가 가속도 A이기 때문에 A분의 2πV.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한 주기만에 얘도 한 바퀴를 도니까 한 주기. 넘겨서 A를 쓰면 A는 T분의 2πV. T분의 2πV 오메가니까 오메가 V. 그러니까 위에 거를 내렸으면 R 오메가의 제곱. 그래서 크기까지 다 구할 수 있어. 미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바람직하진 않다.